네, 안녕하세요. 상아TV입니다. 네, 오늘은 현실에서 장사꾼과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통일을 하다 보면 장사꾼과 사업가를 만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사꾼을 사업을 하는 사업가보다 좀 하대했습니다. 장사꾼은. 일반적으로 사업은 자신이 하려는 일을 계획을 갖고 펼쳐나갑니다.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는 물건에 마진을 남기고 파는 거죠. 두 개념 다 이윤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장사에는 물건을 싸게 받아 비싸게 파는 것이 목적이고 결코 그 손해를 보고 팔 수 없습니다. 사업가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손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흔히 쓰는 말로 장사는 물건을 팔아 이윤을 남기지만 사업은 신용을 팔아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사업은 100걸음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장사는 숲에 나무를 보는 것이지만 사업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장사는 상수를 배워 고객에게 팔아야 하지만 사업은 경영을 배워 시장을 넓혀야 합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사업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이미지도 사업가가 장사꾼보다 좋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장사하는 사람과 사업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장사를 오래 하신 장사꾼의 기발함에 제가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장사를 꾸준히 해서 건물을 사고 땅을 산 알부자 장사꾼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업가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한다고 거창한 말만 하는 사기꾼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본 것이 프랜차이즈 쪽과 부동산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을 버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장사로만 할 건지 사업으로 할 건지 결정만 지으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만난 장사꾼의 특징은 가격 결정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사활을 걸고 나쁜 가와 매입가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 싸우기도 합니다. 대체로 힘들게 가격이 정해지면 큰 변화가 없는 한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후 납품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친한 관계도 되고 또 개중에는 그래도 가격을 계속 깎으려는 장사꾼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무지 피곤한 케이스입니다. 너무 심하면은 이제 거래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대체로 마지노선을 찾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도 있습니다. 간혹. 좀 꼴통 손님이죠. 그다음에 장사꾼은 장사꾼을 사업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납품일을 하면서 고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사꾼은 가격을 깎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장사가 안 된다, 너무 비싸다, 어디 가면 더 싸다, 이런 등의 판매 이런 등의 이유를 댑니다. 이럴 경우 초기에는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그럼 이번에 싸게 드릴게요. 저도 이런 마인드로 했는데 다음을 기약하고 이제 싸게 줍니다. 그러나 다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마진을 줄여서 납품하게 되다 보니 수익 구조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납품에는 어떤 거는 싸게 주고 어떤 거는 비싸게 줍니다. 저 역시도 머리를 쓰죠, 이렇게. 그럼 결과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싼 것만 시킵니다. 비싼 거 절대 안 시킵니다. 다른 데다 시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휘둘렸습니다, 초창기에. 그래갖고 유통을 하면서 가격을 못 세워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사꾼은 장사꾼으로 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은 성공하면 매장 크기를 늘립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 장사꾼 중에 장사가 잘 되면 가게를 넓히거나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게를 넓히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옆 가게를 터서 넓히고 근처 넓은 평수를 갖다가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사업가 같은 경우 확장으로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물량 조절 실패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한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한 반바지를 제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5월에는 1000벌, 그래서 좀 많이 팔려서 6월에 3000벌, 또 다시 6월 중순에 5000벌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도매상에서는 이제 물건을 막 달라고 난리칩니다. 이거 대박 났다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7월 초에 10,000벌을 주문합니다. 근데
만발을 주문할 때 역시 못 팔면 내년에 판다는 심정으로 주문을 합니다. 물건이 들어오는 이 기간에 장마가 와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물건이 왔지만 8월 초에 장마가 끝나고 매장은 여름 재고 세일에 들어갑니다. 주문이 뜸해지고 재고 반품이 거래처에서 들어옵니다. 이제 어느새 9월이 되고 창고의 물량은 6,000벌 정도 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은 여기저기 다 묶여 있고 자금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이제 재고 물량 조절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설정이 억지 같았지만 이런 식으로 초보 사업가는 경험 미숙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 물량 조절 말고도 많은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교류를 해야 합니다. 같은 직종의 모임에 가능하면 참여해서 인맥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업계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물건도 이렇게 같이 공동 구매를 해서 좀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장사꾼은 주의해야 될 점이 모임은 모임으로만 끝나야 되는데 이제 대체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카드 게임과 같은 이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대낮에 이제 창고에 딸린 뭐 사무실 그래서 중국 음식 시켜놓고 카드 하는 경우를 제가 좀 가끔 봤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재미로 하는 거지만 술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유통이든 장사를 오래 하면 그렇게 친해지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구성원들은 대체로 창고 사장, 영업사원, 납품업자, 뭐 인근 동정업체 사장, 뭐 지인 등 이렇게 다양하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나는 사람들끼리 이제 심심풀이로 처음에 시작하는데 나중에 판돈도 커지고 또는 일을 내팽개치고 또 영업사원 같은 경우 근무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경우 중에 음료수 영업사원 같은 경우 지금은 없지만 이제 과거에 뭐 2.5톤 트럭에 음료수 가득 싣고 왔다가 이제 돈이 딸리면 그거를 담보로 걸고 돈을 다 잃어서 그냥 빈 차로 가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뭐 저 역시 옛날에 커피 유통을 할 때 제조까지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부족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만든 재고를 파느라 1년 아주 고생했습니다. 유통기간이 나중에 다 와서 거의 원가 이하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만 할 건지 사업으로 나갈 건지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기존 거래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커피 맛이 좀 싱겁다는 걸로 커피 믹스를 이제 했는데 결국에는 자판기 OP 활동을 하는 업자들한테 아주 헐값에 원가도 못 커지면서 날렸습니다. 대기업들도 이렇게 처음에는 설탕 장사 뭐 이런 거 시작했다가 이제 설탕 제조하고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이렇게 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심지어 제조, 뭐 건설업, 뭐 여러 가지 문어발식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 설탕을 싸게 떼다가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일만 하면 장사로 끝나는 거고 설탕을 제조하고 다른 식품으로 확대하면 사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